근데 이제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농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게 경매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건축행위를 승계할 거다라는 조건을 받으면 농지증 없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만약에 이 건축행위가 승계가 안 된다 하면, 전용 허가행위가 승계가 안 된다 하면 남의 땅을 내가 원상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안 맞죠. 나는 아직 경매 낙찰자는 자기 게 아니에요. 낙찰이 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내 앞으로 넘어와야지 내 땅이고, 내가 그때서야 소유권 이전 후에 농지를 원상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후에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농지증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황상 대지화가 되었다. 현황상 뭐 다른 형태가 되었다라고 반려증을 받아서 이제 경매계에 제출하면 농지증 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증을 발급을 안 해준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불허가 항소소송 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무조건 낙찰자가 낙찰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불법 전용이나 다른 걸로 쓰고 있었다 한다면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면, 농지로서 원상복구를 하면 농지증을 내주겠다라는 건데, 내 이름으로 안 된 농지를 어떻게 내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때까지는 낙찰자가 다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좀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예시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진시 신평면 예로 든 거예요. 여기에 농지를 내가 경매를 받으려고 하니까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증금을 이제 몰수당한다라는 위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차피 농지증을 받을 때는 신평면사무소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찰 받기 전에, 입찰 보기 전에 신평면사무소에 미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카오맵이 제일 좋아요. 카카오맵에서 신평면사무소라고 검색을 하면 이 좀 작은데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전화해서 농지증 관련으로 문의드린다 하면 당담자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낙찰 받고 난 후에 농지증 발급받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담당자가, 이제 농지증 발급 담당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경매에 들어가면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 또 하나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제 당진에는 법원이 없다 보니까 서산에 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 경매계에 가서 낙찰을 받으면 이 보증금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당진으로 가서, 이게 농지증이 발급되는데 이틀에서 4일 걸리죠. 그 뒤에 다시 당진으로 가서 농지증을 가지고 어떻게 경매계로 가서 제출을 해야 된다. 번거롭죠. 그러면 이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경매계에 가서 이런 경우 때문에 내가 멀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거를 우편으로 경매계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경매계가 나오죠. 경매 몇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경매 1개에 우편으로 보내달라라고 하고, 나는 이제 나중에 전화 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사실 농지증 같은 경우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단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미리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현지에 있는 법무사를 조금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거의 한 99%는 해결할 수 있다.